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현재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의 연소 특성부터 볼 차례죠. 우리가 앞에서 화학, 공학에 대한 기초를 배웠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내용을 가지고 위험물의 연소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위험물의 연소를 배우고 우리가 위험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물 1류부터 6류까지 배운 다음에 이제 소화 약제, 소화 설비를 배울 겁니다. 우선 불이 나는 것부터 배워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연소의 정의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연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물론 이제 위험물 기능장 공부하시면서 위험물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위험물 기능사나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한 다음에 기능장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미 배웠던 분들은 이 내용이 좀 쉬울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란 무엇입니까? 가연물. 연소란 말 자체가 일단 타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가연물, 타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가연물이 어디서? 공기 중에서 뭐랑? 산소와 반응하여 뭐를?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 현상이다 해서 이 연소의 정의에서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가연물이 타는 물질이 뭐랑? 산소와 반응해서, 그 다음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이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지 뭐가 된다? 연소의 정의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뭐를? 열과 빛을 내는,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산화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핵심 말이 꼭 들어가야지 연소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철이 서서히 산화하는 현상은 우리가 현상을 부식이라고 하죠. 철도 산소랑 결합하여 산화철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 않을까요? 산소와 결합을 하니 산화 현상은 맞으나 열과 빛을 발생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철은 연소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점,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철분은 철의 분말을 말하죠. 철의 분말은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연소를 하는 분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연소를 하게 되면 불이 나겠죠. 불이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빨갛게 아니면 주황색으로 불이 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겠죠. 그 연소, 불꽃 색을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연소하고 있는 저 불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적색을 기준으로 해서 적색이 850도씨죠. 암적색, 좀 어두울 암자 써가지고 우리 명암은 아시죠? 약간 더 어둡다. 그래서 약간 빨간 불빛인데 좀 더 어두운 불빛을 말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700도. 더 어둡다. 담암적색, 여기가 520도.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휘적색, 밝을 휘자를 쓰죠. 밝은 빨간색 950도. 황적색은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1100도. 백적색, 하얀 빨간 불빛 1300도, 휘백색 아주 밝은 색 1500도 해서 잘 나오는 게 여기 잘 나오고, 적색과 황적색, 이 온도를 물어보는 것은 이 세 개가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아니면 섞어놓고선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연소의 색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소의 색과 온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소 물질의 온도. 연소 물질의 온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목재 건축물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략적인 온도가 이 정도 됩니다. 여기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소 용접할 때 아세틸렌 가스를 이용하죠. 그리고 전기 용접, 전기 코드 꼽아갖고 용접 띡띡띡 하면서 많이 하는 거 있죠. 전기 용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0도,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약 3500도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아세틸렌 용접으로 철 녹일 때 더 빨리 녹죠. 그렇지만 전기는 더 편하긴 하죠. 전기 코드 꼽아서 그냥 바로 쓰면 되고. 여러분들 물론 용접을 많이 해보신 분들 많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공조, 기능사, 산업기사, 그리고 가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 실기 때 실습을 하죠. 그때 뭘로 해요? 아세틸렌 가스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죠. 대략적인 온도가 이렇게 됩니다. 온도 아세틸렌 많이 열고 산소 많이 열면 더 올라가죠. 그때 불꽃 색깔 어때요? 아주 그냥 하얗게. 사실 엄청난 압력으로 가스가 나오면서 불이 붙죠. 거의 어때요? 하얗거나 파란 불빛이 나죠. 그래서 연소 온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참고로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소의 3요소 매우 중요하죠.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연소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지 연소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필기, 실기 통틀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소의 3요소와 이제 더 나아가서 연소의 4요소까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이해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의 3요소. 첫 번째, 연소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죠. 과연 물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잘 타는 물질 뭐가 있죠? 종이, 나무, 석탄, 플라스틱도 잘 타죠. 뭐 이상한 냄새 나면서 녹거나 타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기름도 타죠. 그래서 요새 자동차, 특히나 자동차 화재 이슈가 많이 됐죠.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 그 철판떼기가 타나요?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 기름이 들어가고 또 그 밖에 이 윤활제로 쓰이는 이런 오일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기름 화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연 물 뭡니까? 한마디로 잘 타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 반응을 하는 물질을 말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잘 타는 물질과 잘 안 타는 물질이 있겠죠. 타는 물질은 전부 다 가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연물의 조건 나와 있죠.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가연물의 조건. 좋은 가연물의 조건 해서 첫 번째, 열 전도율이 적을 것. 만약에 뭘로 예를 들까요? 이 책이 탄다고 합시다. 이 책이 잘 타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열을 남한테 전도를 해줘야지 좋은 가연물일까요? 지 혼자 열을 갖고 있어야지 좋은 물질일까요? 열을 계속 쌓아놓고 축적하고 남한테 안 줘요. 자기 혼자 계속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가연물이겠죠. 그래서 열 전도는 적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죠. 열 전도는 적게 해야 된다. 남한테 주면 안 되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발열량, 열을 대신 열을 혼자 갖고 있으나 탈 때 열을 방출하는, 발생시키는 양은 커야 되죠. 그래야지 좋은 가연물이 되겠죠. 그리고 표면적이 넓을 것. 자, 여러분들 지금 위험물 기능장 책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책을 이렇게 통째로 한꺼번에 이렇게 태운다고 합시다. 그게 연소가 잘 될까요? 아니면 책을 전부 다 찢어요. 한 장 한 장씩. 책이 거의 한 몇백 페이지가 되죠. 만약에 책이 500페이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권으로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다가 불을 붙이는 것과 500페이지가 됐어요. 500페이지로 다 찢어버리면 이미 표면적이 500페이지로 늘어나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울 때 한 권 통째로 태우는 게 빨라요? 한 장씩 찢어서 태우는 게 빨라요? 당연히 찢어서 태우는 게 빠르겠죠. 더 잘 타죠. 그 이유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은 게 더 좋은 가연물이 된다. 그리고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을 것. 물질에 따라서 산소와 결합을 더 잘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고 좀 더 결합은 하나 산소와 결합하는 친화력이 좀 낮은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친화력이 좋으면 더 좋은 가연물이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면
나무랑 종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통나무 이렇게 잘라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여기다가 이제 막 불꽃을 갖다 대고 태우려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똑같이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어떤 게 불 빨리 붙어요? 종이가 불 빨리 붙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 통나무, A4 용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불이 붙을 때까지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활성화, 불 붙으려고 한다, 활성화 시키려고 할 때 에너지가 작아야 되죠. 나무는 종이보다 커요. 그래서 불을 한참 갖다 대고 있어야지 불이 붙겠죠. 종이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로 잠깐 한 0. 몇 초만 갖다 대도 불이 바로 붙죠. 그 이유는 활성화 시킬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작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좋은 가연물이에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지 좋은 가연물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열 전도율이 크고 활성화 에너지가 커도 한참 가열하면 불이 붙어요. 그것도 가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좋은 가연물의 조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좋은 가연물은 다시 한번 열 전도, 남한테 열을 주지 말고 대신 불 났을 때 발열량, 열을 크게 방출하고 또 표면적은 넓어야지 좋은 가연물이 되겠죠. 그리고 산소와 친해갖고 산화 현상을 더 빠르게 하고 마지막으로 불 붙을 때까지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가 작아야지 좋은 가연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연물의 조건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을 보겠습니다.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이미 산화 현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산소랑 결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소의 3요소, 연소, 우리가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인데 더 이상 산소랑 결합하지 않겠죠. 이산화탄소, 물,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미 산화 반응이 끝났어요. 아니면 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산소랑 결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산소를 갖다 대고 점화원을 갖다 대도 불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에 불 붙일 수 있나요? 물에 불 붙일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결합하기 전에 수소라고 하면 아주 위험한 가연성 폭발성 가스로 불이 붙겠죠. 그런데 이미 결합을 했어요, 산소와. 그래서 더 이상 불이 나지 않는다. 다음에 질소 또는 질소 산화물. 산소와 반응은 하나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위의 열을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연물이 될 수 없다. 다음에 불활성 기체. 우리 주기율표의 맨 끝에 있는 물질을 말하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같은 경우 더 이상 가연물이 될 수 없다 해서 혹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가연물이 아닌 것은, 아니면 다음 중 가연물인 것은 해서 1번에 CO2, 2번에 헬륨, 3번에 NO2, 4번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답 4번이 되겠죠. 4번은 우리 사류의 이석유류에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연물과 가연물이 아닌 거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사염화탄소는 가연물이 아니고 소화약제다. 사염화탄소라고 해서 CCl4라고 합니다. 염소가 4개 있는 탄소. 얘는 우리 소화약제로 쓰여요. 소화약제는 불을 끄기 위한 화학물질이죠. 불을 끄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가연물은 아니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 소화약제를 배울 텐데 당연히 소화약제는 가연물이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산소 공급원 보겠습니다. 연소의 3요소 중에 두 번째입니다. 산소 공급원.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을 해야지 연소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산소.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당연히 산소 공급원에는 산소가 들어가죠.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 있습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좋은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에 위험물의 특성에서 1류부터 6류까지 배우겠죠. 그 중에서 제1류와 6류가 아주 좋은 산소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제1류를 산화성 고체라고 하고 제6류를 산화성 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포함하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아주 잘 도와주는 이런 조연성 물질이에요. 연소를 도와준다 해서 조연성 물질입니다. 근데 오류가 왜 들어가 있냐? 오류는 보겠습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해갖고 폭탄 생각하면 됩니다. 폭탄. 물질 자체에 가연물과 산소, 한마디로 연소의 3요소 중에서 가연물, 산소 공급원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연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공기가 있어야 되죠.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폭탄은 바닷속에서 터지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우주 공간에서 터지죠. 우주는 진공 상태죠. 산소가 없는데도 연소가 일어나요. 일단 폭발하면서 막 불이 일어나죠. 그러면 연소가 이루어졌다는 소리인데 산소가 어디서 오냐 했을 때 제5류 위험물은 뭐다?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 자체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연물도 될 뿐더러 산소 공급원도 됩니다. 그래서 오류 위험물이 왜 들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혹시나 가연물이 되는 것 하고서 물어봤을 때 당연히 오류 위험물도 들어갑니다. 오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 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점화원. 이렇게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있어도 점화원이 없으면 불이 일어나지 않겠죠. 연소가 일어나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넘쳐나죠. 가연물이 종이도 있고 지나가는 차에 기름도 다 들어있을 것이고 주유소도 있고 탈 수 있는 물질이 수없이 많죠.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이미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은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점화원, 이 가연물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어때요? 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점화원도 아주 중요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 불꽃, 정전기 불꽃, 충격 마찰의 불꽃, 막 비비면 불꽃 일어날 수 있겠죠. 단열 압축, 나화 고온 표면. 나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양초불이나 성냥불 같은 경우 있죠. 불,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점화원이 될 수 있겠죠.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정전기 불꽃, 아니면 원시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돌 이렇게 갈아가지고 불을 일으켰죠. 마찰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연소의 4요소가 나옵니다. 여기에 한 놈이 더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 자, 어느 공간에, 일정한 공간에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가 가산점이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겠죠? 가산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물도 있고 산소도 충분히 있고 점화원으로 불을 붙여줘요. 그런데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을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연소의 4요소는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까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할로겐 물질을 넣어버려요. 이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가연물이 산소랑 만나야겠죠. 산소랑 만나서 산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할로겐, 이게 끊어져 버리고 할로겐이 산소랑 만나요. 일정 공간 안에 있는 산소를 뭐가 할로겐 물질이 전부 다 뺏어버린 다음에 할로겐 산화물이 생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가연물은 나 산소랑 결합해야 되는데 산소가 나 버리고 할로겐한테 가버렸네. 그래서 나는 산소가 없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없으니까 연소에 이요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할로겐 소화 약제가 있죠. 할로겐 소화 약제는 어떻게 불을 끈다? 이 지금 강의실에 불이 났어요. 났는데 산소도 있고 가연물도 있고 이미 불이 났으니까 저망은 당연히 있겠죠. 여기다가 할로겐 소화 약제를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산소랑 할로겐 원소랑 전부 다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더 이상 산화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불이 꺼져버리겠죠. 왜냐하면 산소랑 결합을 해야지 불이 나는데 바로 그냥 다 끊겨버려요. 순식간에 모든 산소가 어디로 가버려요? 여기 갔다가 방향을 틀어서 전부 다 할로겐으로 붙어버린다. 자, 그래서 사요소보다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도 이루어져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루어지나 이렇게 어떻게 돼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저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화약제를 뿌려버리면 더 이상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연소의 4요소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3요소, 4요소 둘 다 잘 물어보죠. 자, 그리고 이제 정전기 방지 대책. 정전기의 방지 대책도 엄청 많이 물어봐요. 거의 이 위험물 연소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정전기도 매우 위험하죠. 특히나 이 주유소나 분진, 분말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정전기에 의해서도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뭘 해요? 가장 쉽게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전부 다 접지를 하죠. 기본적으로 접지. 두 번째로 공기 이온화. 공기를 이온화한다. 그래서 이오나이저 같은 기계, 제전기 같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 아주 크게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있죠. 석유화학 제품을 취급한다던가 분진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이 이오나이저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얼마 이상? 70% 이상 유지. 자, 여러분들 여름, 겨울 언제 정전기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집에 들어가서 옷 벗거나 아니면 누구랑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런 철문이나 손잡이 같은 거 잡았을 때 정전기 발생한 적 있나요, 여러분들? 거의 없죠. 그런데 겨울철에는 어떻게 돼요? 겨울철에 여러분들 스웨터를 벗거나 자켓을 벗거나 패딩을 벗을 때 정전기 많이 발생하죠. 특히나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에 벗을 때 어떻게 돼요? 막 툭 하면서 정전기가 엄청 발생하죠. 자, 언제 습해요? 겨울이 습해요? 여름이 습해요? 여름이 습하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 습한 날씨 때문에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어때요? 더운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한국이 제일 덥다 그러죠. 여름이 습해요. 습도가 높죠.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 발생 안 해요.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정전기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상대 습도 왜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알겠죠. 유지하면 뭐다? 정전기 방지 대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습도를 높여야지 정전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여름철에는 정전기 발생 안 해요. 겨울철에는 많이 발생한다. 이유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겨울철이 건조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정전기 방지 대책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불꽃에 의한 에너지 Q는 CV예요. 그래서 전기량은 정전 용량 곱하기 방전 전압이고 바꿔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E는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전기 불꽃에 의한 에너지에서 이 식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기 불꽃에 의한 에너지 뭐다? E는 2분의 1 CV 제곱이다. C는 뭐다? 정전 용량이다. V는 방전 전압이다 해서 C가 뭐야? V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이걸 이용해서 뭐 계산 문제를 풀어라 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CVQ가 뭔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이식 2분의 1 CV 제곱 해서 여러분들 몇 번만 보시다 보면 다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다음에 위험물의 연소 형태 및 연소 과정이 있습니다. 물질의 3상태 있죠? 고체, 액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연소하는 형태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는 어떤 연소를 하는지, 액체일 때는 어떤 연소를 하는지, 기체일 때는 어떤 연소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체일 때 일단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고체의 연소 형태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4가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면은 뭐고 분해는 뭐고 증발은 뭐고 자기연소는 무엇인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고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액체의 연소 형태 그리고 기체의 연소 형태도 나오지만 압도적으로 고체의 연소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고체를 잘 알아둬야겠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표면 뭐가 있습니까? 목탄, 코크스, 숯, 금속분, 분해는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 한마디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 분해에 의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현상. 분해는 열 분해에 의해서 발생된 가스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현상.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체 같은 경우에 타면 재가 남죠. 얘는 어때요? 타도 물질 자체가 남아있어요, 그대로. 숯 같은 경우에 타도 그대로 숯 나무 형태가 남아있죠. 석탄, 종이, 목재 타면 어떻게 돼요? 종이 같은 거 타면 아주 조그맣게 쪼그라들면서 꺼멓게 재가 좀 남죠. 후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죠. 나무도 어떻게 돼요? 다 태운 다음에 망치 같은 걸로 톡톡 치면 가루로 된 재가 남죠. 후 불면 다 날아가죠. 얘네들은 타도 재가 없어요. 물질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형태가 그대로 있고 얘네는 형태가 없죠. 그래서 표면과 분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태우면 어떻게 돼요? 다 흐물흐물해서 녹은 다음에 다 날아가 버리죠. 아주 매캐한 냄새 나면서 전부 다 날아가 버리죠. 표면은 그대로 있어요. 금속 태워도 금속 산화물 그대로 형태가 존재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 숯은 나무로 만들지만 어떻다? 숯은 표면이고 목재는 분해 연소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발 연소 볼게요. 증발 연소는 뭐죠? 그냥 양초 생각하면 됩니다. 왁스나 양초. 양초를 태우면 어떻게 돼요? 양초를 이렇게 꼽아서 심지가 있고 여기서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죠. 어떻게 타요? 양초 자체는 고체죠. 끝에 이렇게 약 물이 생기죠. 이게 액체죠. 액체가 심지를 타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기체가 돼서 그 기체가 연소하는 현상을 말해요. 한마디로 황, 나프탈렌, 왁스, 파라핀 등과 같이 고체를 가열하면 고체가 액체가 됩니다. 액체가 되어 일정 온도가 되면 다시 액체를 계속 가열하면 기체가 되겠죠. 그 기체가 연소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증발한다 해서 증발 연소. 대표적으로 황, 왁스, 그리고 양초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다음 자기연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연소는 제5류 위험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5류 위험물 어떻다? 가연물과 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연소하는 현상, 한마디로 폭탄입니다.
폭탄 바닷속에서도 터지죠.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자기 연소, 내부 연소라고 합니다. 그냥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연소를 하는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촛불은 증발, 금속은 표면, 니트로셀룰로스 제5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고체 연소 형태 네 가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다음 액체 연소 형태 보겠습니다. 액체는 증발 연소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체의 증발 연소랑 같은 의미입니다. 아세톤, 휘발유, 등유, 경유와 같이 액체를 가열하면 그 액체가 증기가 되어서 그 증기가 연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료 위험물이 증발 연소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액적 연소라고 해서 벙커 CU 같이 가열하여 점도를 낮추어 약간 끈적끈적하고 거무튀튀한 기름 있죠? 끈적끈적해요. 그런데 인화점이 높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가열하려고 하면 온도를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안개상으로 분출하여 연소하는 현상. 이러한 액체 위험물을 스프레이식으로 착 뿌려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좋은 가연물의 조건에서 나오죠. 인화점이 높은 물질을 이렇게 통으로 태우는 것보다 분무상으로 착 이렇게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입자식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온도를 이렇게 스프레이에 담아서 착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가열하면 온도가 이 입자 하나가 이것도 어차피 벙커 CU고 얘도 다 CU겠죠. 그런데 가열하면 금방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더 잘 붙겠죠. 그래서 액적 연소는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서 연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액체도 분해 연소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적어볼까요? 분해 연소. 그래서 중유. 아스팔트 아시죠? 아스팔트 같은 잘 나오지는 않으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름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가열하면 그 물질 자체가 분해를 해서 어떻게 한다? 그 분해해서 연소를 한다 해서 약간 증발 연소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액체 연소에서 분해 연소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낮고 얘네는 인화점이 높아요. 그래서 분해 연소도 액체 연소 형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체의 연소. 대표적으로 확산 연소가 있습니다. 기체의 연소는 수소, 아세틸렌, 프로판, 부탄 등 화염의 안정 범위가 넓고 조작이 용이하며 역화의 위험이 없는 연소 현상으로 불꽃은 있으나 불티가 없는 연소 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기체를 가연성 가스를 흘려주면서 연소를 하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 용접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세틸렌 가스 열고 그 다음에 산소 연 다음에 불을 붙이죠. 처음에 아세틸렌 열고선 저만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산소를 열어갖고 불꽃의 세기를 조절을 하죠. 어떻게 돼요? 통에서 가스통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밸브를 통해서 가스를 이렇게 흘러나오죠. 계속 밀어서 흘러나오지 반대로 들어가진 않죠. 한마디로 이쪽으로 확산을 시켜서 연소를 하는 거죠. 가스는 여기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연소를 시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고 가스를 돌리면서 레버를 돌리면 가스가 나오면서 불꽃이 튀기면서 연소가 되죠. 그리고 계속 가스가 도시가스관을 통해서 나오기만 하는 거죠. 확산을 시켜서 연소를 하는 현상을 말하죠. 두 번째, 폭발 연소. 이 지금 강의실 안에 가스가 누출이 돼 있어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가스를 이렇게 풀어놨어요.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가스 연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 가스를 많이 담아놨다. 그 사이에 점화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빵 하면서 터지겠죠. 폭발 연소. 아주 쉬운 의미입니다. 예혼합 연소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 중의 산소를 미리 혼합하여 연소하는 현상 해서 폭발과 예혼합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폭발은 폭발 나는 거고 예혼합은
어떻게 구분해 볼까요? 얘는 그냥 뭐 사고 난다, 뭐 폭발식으로 약간 폭발도 어쨌든 연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원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의도성을 가지고 연소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를 구분하면 되고 사실 두 개가 비슷해요. 어쨌든 폭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체, 액체, 기체 연소 형태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체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